주간의 교통 이슈를 짚어봅니다. 위클리 교통 이슈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연결에 앞서서 잠시 긴급 교통 정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315 대로고요. 석전교 사거리에서 마산역 방향입니다. 석전교 사거리 100m 지난 지점 3, 4차로에 이륜차와 승용차 간에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현재 처리 중에 있고요. 뒤로 서행하고 있다고 이성철 통신원에 제보 있습니다. 안전운전 부탁드리겠습니다. TVN 긴급 교통 정보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연결을 한번 해볼까요?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예, 설 연휴가 이제 끝났는데요. 네. 이제 귀성과 귀경길 교통 상황과 또 사고와 단속 등을 짚어보고요. 국토교통부는 2021년이나 빨라야 버스 카시트를 장착한다고 하는데 네. 서울 일부 브랜드 택시에는요 바로 장착이 가능하다. 이런 안전에 대한 비교 소식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지난 2일부터 전국 곳곳에서 몰려든 이 차량들로 설 연휴 귀성길이 극심한 정체를 보였습니다. 네. 자, 근데 예상 소요 시간을 넘은 곳도 많았고요. 사고도 있었는데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네, 실제 귀성길이 시작된 1일 오후 9시 20분경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오창 나들목 인근에서 2건의 추돌 사고가 났는데요. 네. SM5 승용차가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은 5중 연쇄 추돌 사고와 또 인근에서 또 3중 추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2016년부터 2018년 사이 충북지방경찰청의 사고 자료에 따르면요. 네. 유난히 사고가 많았던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설 연휴 첫째 날 81건의 교통사고로 5명이 숨졌고 또 133명이 다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49건의 사고로 3명이 숨지고 82명이 부상당했다는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인데요. 2일 날도 역시 지정체로 이어지면서 평택 제천 고속도로 제천 방향과 또 중부 내륙 고속도로 창원 방향 등의 모든 고속도로가 비슷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요. 새벽 2시경에는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 북창원 나들목에서 창원 1터널 동측 방향과 창원 1터널 서측에 이르는 2.9km 구간에서 아주 극심한 정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 귀경 차량과 귀성 차량이 겹치게 되는 이 설날 같은 경우에는 이 서다 가다를 반복하는 양방향 정체 때문인지요. 오히려 서행 추돌 사고가 심각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유난히 호남고속도로 추돌 사고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네. 오전 10시 16분경 장성군의 북이면 소재 상행선 원덕터널 입구에서 발생된 4대의 승용차 관련 최초 사고가 연쇄적으로 3개 지점에서 모두 11대 사고로 이렇게 확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충분한 거리를 유지했던 차는 추돌을 피했지만 역시 뒤따르는 차가 이를 이제 감지를 못해서 승용차 3대와 4대가 앞차와 부딪히면서 4명이 경상을 입은 사고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속주행과 반복제동 방심이 아마도 큰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네. 그리고 14시 13분경 호남고속도로 정읍 방면 백양사 휴게소 진입로 주변에서도 차량 4대가 추돌을 했고 또 15시 9분경 무안 광주고속도로 광주 방면 한평 나비터널 안에서도 차량 4대가 추돌을 했습니다. 네, 이 서울 톨게이트도 귀경 차량이 줄을 이었다는데요. 주의나 집중력 저하를 시키는 지정체 현상, 장시간 운전이 아무래도 저속 추돌을 부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고속도로 이용 575만 대를 예상한 지난 5일 오후 경부선 서울 톨게이트 서울 방향은 귀경 차량 행렬이 도로를 점령했습니다. 네. 설 연휴 귀성과 귀경길 교통법규 위반 중에서 버스 전용차를 침범한 얌체 운전자가 제일 많았다고 하고요. 네. 또 하늘과 지상에서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또 요소요소의 암행 순찰차와 또 순찰차를 비롯한 오토바이들이 순회를 하고 있는데도 지루하고 고루한 정체 때문인지 파울을 하는 운전자들이 속속 적발이 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네, 이 고속도로 순찰대 그리고 각 지방청 역할도 컸지만요. 특히나 이 서울지방경찰청 도시고속순찰대 그리고 오토바이 활약이 종횡 무진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검문도 도별 경계 지점이나 또 시군을 나누는 접경 지역에서 실시되는 것은 빼놓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네. 이런 특별교통 단속 기간인 1일에서 6일 사이 출경과 입경의 관문로라고 볼 수 있는 양재 IC 부근에서 집중이 됐습니다. 그래서 암행차와 또 경찰 순찰차 4대 그리고 오토바이 10대가 경부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가 만나는 한남 IC와 양재 IC 사이 약 6.8km 구간을 오가면서
귀성과 귀경길에 얌체 운전을 단속을 했는데 네. 승합차가 주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들뜬 출발을 가라앉히고 또 피로에 지친 귀경차들에게 종착지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갈 수 있는 그런 전시 효과도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 100m를 침범해도 안 되는 게 버스 전용 차로 이용에 대한 도로교통법 정의라고 하는데요. 네. 이 탑승 공간이 큰 승합차만 믿고 들어선 부분들이 많겠네요. 그렇습니다. 버스 전용차로 이용 준수와 병목 구간에서 끼어드는 이런 네. 얌체 운전을 방지하자는 의도가 큰데요. 더욱이 승용차도 정원이 5인이기 때문에 최소 6인 이상이 탑승해야 또 명분도 서고 네. 법 보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9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합차에 허용한 전용차로 이용 권한은 6인 이상이 탑승을 기준하고 이를 만약에 어기게 되면 과태료 5만 원의 벌점 10점이 가차없이 부과가 됩니다. 네. 그런데도 6일간 관문으로 적발된 건수는 240건이 넘는다고 하네요. 참 만만치 이상한 일이죠. 않네요. 네. 근데 이게 지금 경광등과 사이렌이 없는 암행 순찰차에는요. 네. 곳곳에 경찰 마크가 부착이 돼 있다고 하지만요. 네. 잘 안 보이는 운전자 입장에서는 이 스트레스가 좀 많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죠. 눈 가리고 앙화다 결국 그럼요. 스트레스 같은 이런 암행순찰차에 속속 적발된 상황을 보면 네네. 6일 그 귀경길도 만만치가 않았다고 하는데요. 갓길 주정차와 끼어들기 차량 단속에서 1시간에 9대의 승합 자동차가 버스 전용차를 위반하다가 적발이 됐습니다. 네. 2명만 탑승한 차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지난해보다 하루가 길었던 설 연휴 교통사고와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줄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이네요. 그래도. 네. 근데 지난해 대비해서 하루 평균 사고 건수가 30.8%, 이 사망자 수는 38.3% 감소 발표를 했는데요. 네. 교통사고 발생 건과 피해도 같이 낮아졌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설 연휴 기간 안전사고에서 항상 교통사고 비중이 가장 컸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4일간 30명이 사망했던 지난해와 달리 이번 5일간의 연휴 기간에 20명으로 사망이 줄면서 일평균 46.7%가 감소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건데요. 네. 설 명절 종합치안 활동으로 대형 사건과 사고 없는 평온한 분위기를 유지했다는 것도 경찰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제 교통사고 다발 지역 집중 관리와 또 고속도로의 그 과속 난폭 운전 단속 강화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일평균 7.5명인 사망자가 3.75명으로 50% 정도가 줄었고요. 네. 또 684명이던 부상자가 406명 정도로 줄어서 40.6%가 낮았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설 당일에 최대 교통량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네. 아무래도 경찰분들의 노고가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상습 정체 구간 교통경찰 집중 배치와 또 23대의 암행순찰차, 헬기 16대와 드론 10대가 서로 호흡을 맞춘 입체적인 교통관리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 경부 영동선 등의 주요 고속도로 암행순찰차 집중 운영으로 난폭운전 등에 대한 511건을 계도 단속을 했고요. 또 한국도로공사가 촬영한 드론 단속도 341건이나 됐지만 네. 경찰의 신속한 초등 대응은 곳곳에서 아주 큰 힘이 됐었습니다. 하나 예를 든다면 3일 16시경 김해공항에서 현금 1,000만 원을 택시에 두고 내렸는데 네. CCTV 분석으로 차량을 바로 찾아줬습니다. 와, 이게 설 연휴를 반납한 우리 경찰의 단속을 조금 덤덤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네, 이 발빠른 현장 대응이 큰 도움이 됐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사례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5일 14시경 외국인 임산부가 탄 택시가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남해고속도로 진영 휴게소 부근 정체로 막히게 됩니다. 네. 그런데 하혈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경남 고순대가 병원까지 무사히 에스코트를 했다는 훈훈한 소식도 네.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충남 고순대는요. 5일 새벽 4시경 경부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내고 국도로 도주한 차량 위치와 또 추적, 잠복 끝에 혈중 알코올 농도 0.139% 상태의 운전자를 현장에서 검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부산진 경찰도 5일 12시경 백양터널 고장 촬영으로 인해 아주 극심한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몸으로 직접 600m나 밀어서 비상주차지로 이동시켜서 정체를 풀었습니다. 네, 정말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서울시가 만든 브랜드 택시 이번 이 얘기만 좀 마무리해 볼게요. 네. 올 설 연휴에는 흐지부지 됐었죠.
그렇습니다. 예. 많은 삼륜차들이 이제 단속 대상이다 보니까 이 카시트에 대해서 이제 경찰도 속수무책으로 네. 일관을 했지만 그나마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고가 줄어서 무척 다행이죠. 그런데 만 6세 미만 어린이가 탑승한 대중교통도 반드시 카시트를 착용해야 하고 네. 또 미착용은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브랜드 택시 웨이고 레이디가 이제 국내 최초로 영유아용 카시트 휴대에 나섰는데 국토부는 빠르면 오는 2021년경이나 출고되는 신차 버스에 카시트 설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네. 발표를 해서 참 답답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단속 티를 진 경찰 역시 설 명절에 좋은 날 이 기간 동안에 긴장을 시키되 분란은 일으키지 말자. 아마도 이런 입장이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느 정도 이해는 좀 됩니다. 오늘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